안녕하세요. 수원대 사회복지대학원 오늘 비영리 기관 운영관리 세 번째인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영리 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이죠. 건강가정지원센터 우리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가 방문해서 오늘 센터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좀 운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 수원시 박성희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받아주시고 응해주시고 이렇게 또 센터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정보를 좀 주시면 우리 학우들이 좋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배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다 대학원생들인데 기관에 계신 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계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한 50분에서 한 70분 사이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박성희 선생님은 이런 단체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계셨었나요? 그, 그 뭐라 그럴까요? 종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근무한 거는 2006년부터 2006년부터 근무했고요. 15년 되셨네. 지금 13년 차라고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우리 수원에만 계신 건 아니고 뭐 광역단이라든가 뭐 수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셨어요? 수원에서 시작을 했고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006년에 개소할 때 세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세팅해서 근무하다가 그럼 초창기 멤버시네요. 네, 초창기 멤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음. 세팅하고 그다음에 기초를 다졌죠. 그때는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뭐 홍보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려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네. 한 분은 아니시고 그때 당시에 몇 분이 이렇게 같이 추진하신 거죠? 예, 그때 센터장 있었고요. 그다음에 센터장이 따로 따로 계셨군요. 계셨고요. 그리고 팀장들이 3명, 4명 정도가 해서 초창기에는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여기 실무자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 시설이나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일들 아니면 다른 전문직에 있던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셨고. 네. 그 우리 센터장님은 그 여기 오시기 전에는 사회복지 뭐 이런 거 관련 업무를 하셨나요? 아니면 저는 사회복지 전공자고요. 그러시군요. 학부랑 석사랑 다 사회복지 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래요? 네.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충청남도에서 사회복지직 도청에? 아니요, 도에서 뽑았죠. 아, 그때는 도에서 뽑아서 네. 각 지자체에 지자체 어디 이렇게 계셨어요? 보냈어요. 저는 홍성군에 있었어요. 홍성에 계셨구나. 지금은 그 홍성이 그 광역 그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잖아요. 네. 예, 거기서 사회복지직 시작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공무원 조직 잘하시겠네. 알고요. 좀 알고. 예, 네. 그리고 나서 엔조에서 일했어요. 예. 공무원은 그만두고 엔조에서 일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제 설립이 돼서 이쪽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아예? 이게 만든 지 15년밖에 안 된 건가요? 건강가정기본법이 네. 2004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이제 그렇게 만들었구나. 2004년, 5년 이때쯤에 시범 사업을 했었어요. 전국에 건강가정 건강가정기본법. 기본법 네. 2004년. 이게 2004년. 네. 그리고 바로 추범이 됐군요. 이게 그래서 꾸려가지고. 시범 사업 실시하고 그다음에 서울이랑 수도권에 있는 센터들이 2006년, 7년 이쯤에 거의 설치가 많이 됐죠. 예.
그 공무원 왜 그만두셨어요? 공무원이 더 좋. 아, 공무원 조직이랑 저는 저랑 조치원 저기 출시 제가 태어나긴 충청도 조치원. 지금은 그러시구나. 세종 특별자치시지만 네. 예, 지금은 세종시지만 옛날에는 그냥 충남 조치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충청도에 태어났어요. 저랑 그러셨구나. 그 조직이랑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결국에는 공무원들이랑 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네. 결국 우리 수원시에서 위탁 기관이니까. 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원이랑 똑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무원 조직도 알고 네. 그다음에 민간 단체 조직도 알고 하다 보니까 NGO도 해보셨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랑 이제 업무하는 게 사실 조금 그렇게 어렵지는 그러니까 않았어요. 유연하죠. 예, 그리고 그쪽 분들도 저를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러게 그런 뭐 부분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예, 있더라고요. 예. 우리 수원에는 이제 여기 하나죠. 또 있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하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약간 예, 지부가 있나요? 그리고 뭐.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다문화센터.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센터가 하나씩 있었는데 2019년 즈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센터가 합쳐져서 네. 통합센터로 운영을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렇게 독립센터로 있는 거는 전국에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경기도에도 지금 7개, 8개밖에 안 되고요. 이게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지금? 네. 여기 다? 네. 이거 건강가정 여기 지원센터도 그렇고 다문화. 다문화센터는 수원 같은 경우는 다문화과가 설치가 됐어요. 2019년에. 아 그래요? 네. 다문화과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 계속 이제 그거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까먹었네. 네. 제가 중앙 단위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성정책과에 다문화 팀으로 있다가 여기는 예. 다문화과가 다문화과가 따로 있어서 우리 다문화가 다문화과 있어야죠. 소관으로. 예, 다문화과가 우리가 지금 거의 6만 명 가까이 되니까 외국인이 네. 있겠어요. 아 우리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수원시 공무원인데 제가 노조위원장하면서 이거를 모르고 있다니. 아 참. 예, 그래서 음, 이제 서울은 25개의 네. 통합센터로 운영이 되고요. 통합센터를 하고. 예,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예, 통합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독립센터가 7개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뭐 7개, 다문화센터 7개, 7개인지 8개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수원이 125만 도시잖아요. 125만. 예, 근데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나가 있다는 그러니까. 게 예.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 좀 정도 아쉬워요. 규모의 하나밖에 없다는 게 예, 그래서 저희도 그 4개 구가 이걸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분원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죠. 몇 개 설치가 되는 거죠. 분원이 아니고 네, 그냥 분원이 별도로. 아니고요. 예, 분원이 별도로. 아니고 별도로 한 4개 구니까 4개까지는 있었으면 좋겠지만 수원 시민들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최소한 2개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 정도 생각해요. 규모의 그 지원센터가 되려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추가됩니까? 저희가 예산이 그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게 지자체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부자인 동네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 기본 정도. 그러니까 1년 예산이 한 2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인건비 별도로. 아니요, 인건비 포함해서. 포함해서요? 예, 2억이 좀 안 되는데 아이고. 거기에 이제 시비 부담을 해주시는 거죠. 시에서 가족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에서는 사업비를 더 주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억 정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요 정도 사이즈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기본 사업비 이 정도다 했을 때 2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저희는 좀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죠. 우리 여기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총? 우리 센터장님 빼고. 지금 4월 1일자로 지금 13명이 됐어요. 13분. 예, 13명이 이제 상근자가 13명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건강가정 지원 사업 안에 아이돌 보미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거기에 아이돌 뭐 활동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 175명 정도, 어. 175명에서 한 230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달에 월급을 급여를 주는 인원이 한 200명이 넘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네, 이 규모가 대단하네요. 예, 여기는 정규직 직원이 13분이고 예, 13명이요. 이분들이 뭐 큰 걱정이 없는데 어유 여기가 뭐 엄청나게 그래서 아이돌봄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올해 27억 정도 돼요. 와. 어이구 여기 챙기는 게 무지하게 힘들겠네. 사람 많으면 엄청 힘들거든요. 예, 여기 챙기는 게 더 힘들어요. 사업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휴가한 상태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쪽 사업은 더 바빠졌어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휴가 나고 하니까 긴급 돌봄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더 바쁘고 더 일이 많고 이런 상태예요. 우리 수원시도 그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부서는 뭐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바쁜데 또 그렇지 않은 부서는 또 약간 여유가 있는 부서도 직원들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는 이번에 또 코비드19 때문에 이쪽이 또 많이 바쁘시네. 아 여기가 힘드시겠네. 예, 그래서 원래 기본 사업은 건강가정 사업이 기본 사업인데 그렇게 거기에 아이돌봄 사업이 2007년부터 그 추가가 됐거든요. 추가가 돼서 그 저는 사업이 이런 보육 사업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별도로 여기다 집어넣었군요. 예, 여성가족부에서 네. 예산을 주는 사업이라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법에다 그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럼 어린이집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이거하고. 요거는 이제 시간제 돌봄하고 종일제 돌봄이어가지고 예.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아이들을 예. 활동가들을 저희는 선생님들이라고 하는데 아이돌봄이 활동가들 이제 집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3개월 같은 경우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36개월까지는 종일제인데 어린이집에 못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 예, 아이. 너무 영유아이거나 그런 아이들을 그리고 부모가 맞벌이여서 예. 아이를 집에서 놀봤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런 아, 분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챙기지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런 예, 틈새를 이런 다 이렇게 서비스. 이게 여성가족부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예,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서 보시고 또 시간제 돌봄도 있어요. 그래서 등하원 서비스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을 출근이 이르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는 시간은 뭐 9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게.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 출근하는 시간에 애를 어린이집에다 7시 반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아이들 깨워서 뭐 씻기고 먹이고 그다음에 뭐 예쁘게 입혀가지고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는 그러니까 최소한 2시간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활동가분들은 선발도 여기서 하나요? 저희가 선발해서 예. 교육하고. 광역센터에 교육을 보내요. 그래서 광역에. 광역에 보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예. 예, 그리고 저희 소속이 돼서 이분들이 또 2019년부터는 근로자가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52시간 적용을 좀 받고 있고 오. 네, 거기서 딱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종일제 돌봄 같은 경우에는 8시간에서 10시간도 하루에 아기를 봐야 되잖아요. 엄마 올 때까지. 그런데 노동법에는 4시간 근무하고 30분 휴식 시간을 줘야 되는 건데 맞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로 그래서 더 좀 뽑아야 어려움이-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많이 뽑는다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12세 미만 아동이 6만이 넘거든요. 6만 5천 명쯤 되는데 예. 우리 선생님들은 200명 전후잖아요. 네. 2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당할 수는 그렇죠. 없어요. 예. 그래서 어린이집도 교사분들 그 시간 내면 이제 쉬고 또 시간 되면 또 쉬어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처음에 뭐 처벌한다 해가지고 막 잠깐 중간에 집에 가서 쉬었다 오라고 하고 또 집 가까운데 못 있는 사람 멀리 있는 교사분들은 그 옆에 가서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아이랑 온전히 떨어져서 30분 휴게 시간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되지가 그래. 않아요. 만약에 애들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이분들이 가서 돌보는 건데 그러게요. 예, 아이를 방에 놓고 선생님은 다른 거실에서 이렇게 30분을 쉰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사실은 4시간 선생님들 4시간짜리 선생님 2명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시간제 돌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으시는 건데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약간의 그 편법이라 그럴까? 1시간 일찍 막 가게 하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해요. 그 다 불법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어서 이제 엄마가 신청한 시간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관리 감독이 굉장히 엄격해요. 제가 오늘 아주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해가지고 이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들어보니까 일이 엄청나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예. 처음 딱 듣는 순간 어우 놀랐어요. 이 사람이 200명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조직이 무척 큰 거거든요. 그럼요. 예. 네. 웬만한 그 강원도라든가 뭐 충청도도 조그만한 그 군 있잖아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막 400명, 500명 그래 다 합쳐가지고 거의 반만 한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수원 정도의 사이즈 100만 도시 이상인 곳은요. 네. 뭐 화성, 성남, 부천, 뭐 고양 이런 곳들은 다 아이돌 활동가들이 2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늘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실무자가 11명 정도 지금 13명이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13명 중에는 저희가 200명이 넘어가니까 그 장애인 고용해야 되거든요. 그 2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인원은 11명인데 11명 중에서 그 팀은 5명이거든요. 5명이서 200명을 컨트롤 한다는 게 이게 노무 문제도 겹치게 이제 근로자라 그러니까. 노무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저희는 더 200명 이상을 늘릴 수가 없어요. 관리를 못 하는 거죠. 저희가 노무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그러게. 관리할 수가 없어요. 구청의 직원 다 합쳐 200명이에요. 구청 공무원 다 합쳐가 200명이에요. 요즘에 조금 늘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100명이고 전부 다 해가지고 예. 10개, 11개 동. 그리고 300명인 거예요. 300명 요즘에 조금 늘려갖고 이제 320명 이렇게 30명 되는데 그 정도 규모는 어마어마하네. 일단 조직을 한번 이렇게 좀 우리 선생님 네.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가정지원센터 제가 이제 대충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게 저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기초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돼 있나요? 중앙에도 있고? 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있군요. 네. 여성가족부 말고? 여성가족부 말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2006년 7년 초에는 거의 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의존하고 살았었어요. 잘 모르니까. 예, 잘 모르니까 거기서 매뉴얼 개발도 해주고 그다음에 가족 정책 뭐 이런 그러니까 이슈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주고 회의하고 교육해주고 실무자들 교육까지 다 맡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조금 중앙 조직이 좀 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름도 좀 달라졌고 양육비 이행원 이렇게 해갖고 다른 업무를 좀 해요. 예, 그리고 조직 개편이 돼서 지금 팀별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정책을 만들어서 수립하고 집행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역으로 다 이렇게 뿌려줬군요. 이렇게 그 교육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라.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만든 건 아니고 뭐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도 도입한 거죠.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 센터들이 있죠. 예, 가족 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있어요. 영국 같은데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도입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여성부죠. 여성부 그죠? 여성부. 여성부에서 이제 매들 다 나중에 가족이 들어간 거죠. 그 안에. 여성부였다가 네.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가족을 붙어가지고는 여성가족부가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내부에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이제 조직을 이제 만들어서 그 지금은 건강가정진흥원이에요. 건강가정진흥원. 네. 예. 여기서 이제 정책을 나름 이제 또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 이게 일종의 중앙이죠 말하자면. 예, 중앙에서 이제 실무자들 교육까지 다 시키고요. 그다음에 매뉴얼까지 개발해서 다 내려보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센터에서 그러니까 기초건강가정지원센터죠. 기초센터에서 그 매뉴얼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는 거죠.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저는 약간 의문 하나 있는 게 네, 건강 가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왜 가정이라고 그래요? 가족이라고 안 하고? 가정학 건강 가정. 가정이랑 가족이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가정학과 출신들, 예, 가정학과에서 생각하는 가정관리학과. 예, 옛날에. 가정관리학과 음. 거기 출신들하고 만들었어요?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 네네네. 예, 전문가들이랑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과 가족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서 그 문제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이겼으니까 이렇게 건강 가정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 저는 왜 가정이라고 쓸까? 이게 가족이라고 안 쓰고.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여쭤봐야겠다 나중에 그랬지. 가정관리학과가 요즘에 이제 생활 뭐 그런 걸 생활 바꿨던데. 소비자 학과라든가 하는 뭐 뭐 학교마다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다른데. 조금씩 다르게 서울대학도 바꿨더라고요. 네. 그 가정관리학과를.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됐군요. 그래서 건강 가정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별로 좋게 인식되지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타이틀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일하는 실무자들조차 건강 가정 왜 우리 센터장님이 그런 느낌이 있으셨군요. 저도 좀 이상해요 이게. 예, 예. 차라리 가족센터라고 하면 그러니까, 좀 더 포괄할 것 같은 예, 느낌인데 건강 가정이라 하면 그러면 건강한 가정만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상 가족, 네. 예, 엄마 아빠 있고 애들 2명 있는 이런 가족들만 네. 건강한 가족들만 지원을 하는 데가 여기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이란 타이틀을 저희도 다 싫어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가족센터, 가족지원센터라고 명칭을 바꾸려고 법 개정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제 계류 중이어가지고 아, 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 여기 그 비전센터인가요? 있었잖아요. 네. 그쪽 우리 권선동에. 예,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안에 네. 경기도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기 설치된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근데 보통은 민간 위탁을 주는데 경기도만 전국에서 경기도만인가? 경기도는 경기도 지경이에요. 아, 경기도만. 네. 그래서 공무원이 거기 가는군요. 예, 공무원들이 있는 그래서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네, 예,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요. 대부분 이제 위탁을 하는데 예, 대부분 위탁을 경기도만. 주거든요. 예. 참 그것도 묘한 일이네. 그러니까 서울시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위탁 줬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제 2013년인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다르죠. 여하튼 그 건강가정진흥원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거기도 이제 여러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사업 기획을 하는 팀도 있을 것이고 교육 평가하는 팀도 있을 것이고 여기 돌봄 사업이 있네, 그죠? 네, 여기 이게 이제 결국 이렇게 내려왔구나. 가족 지원 사업도 있고 운영 지원하는 팀도 있고 대강 이런 식으로 짜는 거죠. 이 조직은 그 센터 조직을. 센터 조직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걸 모방해서 광역도 이제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다만 이제 규모가 조금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규모가 조금 작아지겠죠. 예, 작아지죠. 이 팀별 주요 업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도 하고 사업 개발하고 네트워크 홍보도 하고 교육은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하고 평가하고 사업 실적 관리. 사업 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 실적이 네. 저희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고유 사업이 네. 부모 교육, 부모 교육. 예, 부부 교육, 가족 교육, 아, 그런 거를 하는구나. 네, 하고 그다음에 가족 상담 있고요. 어, 그래서 연초에 어느 규모로 사업을 할 것인가를 다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연 1년 동안 어떻게 사업했는지 매달 실적 보고를 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는구나. 목표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일하지 않죠. 아, 그럼요. 체계적으로 하지. 벌써 15년 된 조직인데. 예, 그래서 15년. 예, 매달 사업 실적을 보고를 합니다. 직원들 그 말씀을 이제 뭐 얼마 안 나눴지만 직원들이 다들 일이 막 많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보면? 많죠. 예. 저희가 그냥 교육을 일회성 뭐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부모 교육을 하더라도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이래요. 결혼하기 전에 예비 부부 교육을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어, 부부가 되고 네, 또 신혼기 부부 교육도 어,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모 교육도 예,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네. 영유아 부모 교육을 하고요. 아,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크면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교육을 하고 진짜 생애별 교육이네. 생애 주기별 해요. 네, 생애 예, 주기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도 요구되어지는 게 성인기 자녀를 둔 부모 교육. 아, 지금은 성인이 되더라도 독립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많죠, 아주. 예, 그래서 그 부모랑 갈등이 아, 심하대요. 어려운 거죠, 서로. 교육하면서 또 상담도 같이 이루어지네. 그럼 사실상. 예, 교육을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담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가족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따로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객원 상담원들이 지금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1년에 3,000명 정도 상담해요. 이분들도 그거 인건비가 나가요? 이분들도? 객원 상담원들은 인건비가 나가죠. 네. 예. 그러면 200명이 넘네요. 7분. 아니요, 15명이요. 아, 15분. 네, 15명이요. 야,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알게 모르게 무지하게 이게 힘든 일인데. 그리고 어, 그 예전에는 상담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민들이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지역에 그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 사업을 13년 정도 하다 보니까 가족 문제 상담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최고다. 제일 낫다라고 인식이 많이 주로 됐어요. 어떤 게 제일 많나요? 그 부부들 부부 갈등이요. 부부 갈등이 주로 그 뭐 이혼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제 부부 갈등이 생기면 그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부부들만 아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격의 문제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각각의 원가족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래서 부부 문제 그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와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고 오고요. 그 안에서는 진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혼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럼요. 예,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이혼도 잘해야 돼서 꼭 그냥 문제가 어려움이 많은데도 그냥 꼭 같이 붙어 살으라고 사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목 좀 축이고 하시. 원래 모르다가 뭔가 인식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뭔가 그 잘못된 거라고 이제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함을 모르잖아요. 뭐 눈이 안 좋아 지금 무슨 안경 끼면 눈이 안 좋아졌네. 어디 아프면 내가 아프네. 그때 인식하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잘 몰랐을 때는 뭐 하는 곳이지 이랬어요. 와서 보니까 별 상담 다 안 해. 그러니까 저희는 가족 간의 소통도 잘 되고 건강한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족관계를 가지면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겨도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해결을 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안에서는 아주 사소한 갈등도 굉장히 크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통의 문제일지 뭐일지를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좀 바꿔주면서 그 안에서 그 갈등을 없애면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상담은 객원 상담원 분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이분들은 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네. 예,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를 전공하시고 그걸로 전공. 예, 학교에서 수련 과정을 다 마치시고 예, 그래서 진짜 전문가네. 예, 전문가들을 모시죠. 그냥 상담이 남의 얘기 어려운 얘기 그냥 들어만 주는 게 아니라 들어만 주는 거 그렇다고 또 조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니까. 연령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연령은 40, 50대가 되게 40, 50대? 많으세요.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지. 예, 남성 상담사도 그래요? 있으시고요. 그리고 남성 상담사가 많이 필요해요, 이제. 나 나중에 배워갖고 이런 건 할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상담원들은 연세가 좀 있을수록 더 그렇죠. 신뢰를 하고요. 네. 예, 이용하시는 분 내담자들이 더 신뢰를 하시고요.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남성분들도 상담하러 많이 오시는데 이제 남성 상담원이 더 있으면 훨씬 더 좀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별로 남성들이 상담원들이 잘 되게 몰라서 귀해요. 그럴 것 같아. 귀해요. 저도 몰랐으니까 이런 기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은 몰랐고 학교에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이제 노동운동을 하고 수원시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인행사하고 사회문제론 요거 제가 철학자니까 이제 그런 걸 주로 맡았는데 이제 수원시청에 있다는 이유로 저한테 한번 맡아달라고 그래서 두 번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지금. 이렇게 건강가족지원센터가 뭐 하는 뭐 하는 기관인지를 잘 모르니까 아마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아기들이 어렸을 때 여기에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기들이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계속 여기에 프로그램 오세요. 그러겠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빠들이 가사 참여나 양육 참여를 유도하잖아요. 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아빠랑 함께하는 토요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빠랑 애들만 오는 거예요. 우리 수원에도 그런 유사한 게 있는 것 같아. 그 우리 직원들 상대로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못 놀아주니까 같이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뭐 여행을 가. 거기서 이제 막 놀아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벤치마킹 한 것 같네. 우리 이런 데서.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되게 오래됐고요. 대부분의 센터에서 그 프로그램 다 운영을 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와서 뭐 5살, 6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참여를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저희 센터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극장에서 같이 영화를 보거나 영화도 가족 영화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을 좀 합니다. 생각보다 무지하게 방대하네요. 돌봄 사업팀 이제 그 직무는 아까 이제 아이들 보면 우리 센터장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대강 이제 윤곽이 드러났고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이런 것들도 우리 여기서 하나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은 저희가 요거는 전문 교육 과정을 마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까지는 못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질병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족구 같은 거 유행할 때 어린이집 아이들이 못 가잖아요. 그러면 전염병이니까 그러면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긴급하게 필요할 때 선생님들을 파견을 하는 사업을 하죠. 그 우리 기관을 운영하신 지는 지금 이제 기관을 맡으신 지는 한 10년 되신 거예요? 그러면? 맡으신 지는? 초창기에 여기서 같이 했고. 예, 같이 했고요. 그때는 센터장이 따로 계셨고. 예, 따로 계셨고 제가 다른 시에서
센터장으로 있었고요. 아, 예, 그러셨구나. 그러고서는 여기 다시 17년에 왔죠. 2017년? 네, 그럼 센터장을 다른 데서 몇 년 하셨어요? 4년이요. 그럼 이제 거의 한 7년, 8년 정도. 8년 정도 네. 하셨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거기서 여기가 인사관리 여기 있는데 인사관리가 제일 힘들죠. 인사관리 힘들어요. 제일 힘들죠. 어,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사실 여기가 그 작년 2019년 6월에 네. 사회복지 시설이 됐어요. 그 전에는 기타 시설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같이 있으면 사회복지 시설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는 건강가정 센터 독립센터로 있으니까 기타 시설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죠. 아, 처우 같은 것 때문에 예, 처우가 어렵죠. 이 일을 이제 어떻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너무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급여를 적정한 급여를 줘야지 실력자들이 오는 거 와서 일을 할 그렇죠. 수가 있는 그러면,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직률도 되게 높았었는데 지금은 뭐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도 있고 이제 사회복지 시설로 전환이 됐으니까 이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로 이제 점점 가겠죠. 예, 그래서 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실력자들을 뽑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 아쉬움? 네, 그런 그런 아쉬움. 어려움? 예, 그런 어려움이 저는 있어요. 여쭤본 게 그 이제 뽑을 때는 선발할 때는 아주 인재라고 봤는데 이제 마침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이제 직무를 시작하고 나서 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그 교사 뭐라 그래요? 교사분이라고 안 하고 종사자요. 종사자라고 그래. 네, 그분들끼리 막 이렇게 갈등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조직 하다 보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관리하기 얼마나 어려울까 막 그런 게 저는 이제 들어서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여기 막 여기저기 우리 같은 경우는 부서가 많으니까 이쪽에 있는 직원을 이제 좀 다른 데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그래도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몇 분이 안 되셔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순환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인원이 그 저까지 11명에서 13명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와요. 아마 인원이 20명이 넘어가면 그런 문제들을 제가 찾을 수도 없을 거예요. 눈치도 못 챌 텐데 한눈에 들어오고 한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때그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그때 면담하고 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서 업무 분장이 정말 힘들다. 업무 너무 많다. 한 사람한테 너무 업무가 많이 간다. 그러면 조정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1년에 2번 그 자체 평가를 해요. 평가 회의를 해요. 그 안에서 저희는 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회의 구조며 아니면 전달 체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갈등은 없으신 예, 거네. 큰 갈등은 없어요. 지금 다 이렇게 미리 여기 아이돌봉 활동가들이 많으셔가지고 여기서는 문제 없나요? 크게. 그분들은 여기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도 뭐 어쨌든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도 관리해야죠. 예. 그래서 매년 계약서를 쓰고요. 예.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집담회가 생겼어요. 작년에 이제 금천구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뭐 하나 그래서- 터지면 그냥 다 뿌려져 가지고 강화를 하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 때마다 교육하고 제가 이제 사례 들어가면서 이런 거 선생님들 조심하시고 책임감 있게 일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지를 시키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민원 나죠. 여기저기서. 민원 나죠. 뭐가 부족하다. 그게 제일 뭐가 힘들 것 부족하다. 예, 민원은 인사 관리가 나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예산은 이제 재정하고 같은 얘기인데 네. 이거는 이제 100% 다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죠. 사실상 기초에서도 주고 중앙에서도 주고 저희는 중앙에서 주는 건 없고요. 아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거는 아이돌 보미 사업에 그러니까. 한 27억쯤 올해 27억쯤 되는 돈 중에서 예. 70%는 중앙정부에서 주고 그다음에 15%는 도에서 주고 그러니까 매칭해서 15%는 서로? 시에서 주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팀 사업은 예. 도에서 10%, 나머지 90%는 12.
근데 이제 그것도 근데 지자체마다 조금씩 여하튼 다 세금으로 퍼센테이지가- 운영하는 거 100%. 그렇죠.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후원금을 후원은 없잖아. 저희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 후원금 못 받았고요. 이제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 그래요? 아직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있으니까 후원금 아. 받을 수 있는데 후원금을 받으려면 또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여성가족부에서 가능하다 하는 뭐가 있어야죠. 비영리 기관에서는 대체로 다 예산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렇죠. 대부분 정부에서 네, 받아서 예, 예. 그걸 가지고 그냥 네. 직원 역량 강화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제 광역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게 하고 광역에서 중앙에 가서 교육도 받고요. 중앙에서 네, 하고 광역에 가서도 받고 건강가족진흥원 이런 데서 예예. 이런 데서 받고 그리고 그러니까 매년 이수에 되는 교육 시간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중앙에 가서 받고 그 다음에 광역에서 받는 것도 교육 시간에 해줘요. 우리 공무원들 그 교육 시간이 있어요. 정해졌어. 네, 내 네. 끝까지는 네, 1년에 뭐 70시간 뭐 이렇게 정해놔 가지고 그거 이수를 안 하면 진급 못 해요. 진급을 아예 거기서 배제시켜 버려. 저희도 이수해야 강제로. 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체에서도 하고 자체에서도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비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줘서 그거 가지고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받거나 광역에서 받는 사업 그 교육들이 또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죠. 그래도 뭐 속된 말로 뭐 얼렁뚱땅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뭐 안 되네. 저희 예. 그냥 딱딱 뭐 교육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게 이제 3년에 한 번씩 하는 전국 평가에 다 들어가는 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참 이원회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여기 중앙에만 있고 이 기초 같은 데는 없는 거죠? 저희 센터에 운영위원회 있죠. 아 운영위원회. 네. 운영위원회는 어디 가나 있을 거고. 네, 운영위원회 있고요. 우리 광역에는 그 주로 광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이제 기초에 계신 분들, 광역이 아닌 그런 자치구나 시군구 이런 이제 건강가족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뭐 이런 걸 주로 하는 거죠. 교육도 하고요. 예. 직접 이렇게 뭐 저기 직영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도민이라고 그래갖고 뭐 모셔 하는 건 아니잖아. 그건 없죠. 상담이라든가 뭐 상담 사업을 해요. 그런 것도 해요. 예, 광역에서도 상담 사업, 가족 상담 사업을 하고 그거를 인근에 있는 대학에 위탁을 줘서 위탁을 상담 사업을 하기도 해요. 광역도 하는구나. 네, 광역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광역에서는 기초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하기 어려운 사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위치가 수원에 있다 보니까 수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런 거죠. 뭐. 네. 우리 도서관도 네. 우리 수원에 지금 도서관이 20개가 넘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만든 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살짝 수원 거죠, 뭐 다. 이제 그 사람 이제 직원은 그 이제 광역 직원이지만 약간 실제로는 이원화돼 있지만 아니 형식적으로는 이원화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수원 시민이 이 도서관 가든 저 도서관 가든 똑같이 이용하는 거죠. 많이 이용을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 중에 찾아가는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차별화된 건 있네. 그리고 저희도 아까 저희 상담원이 15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도 안에서도 다른 군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담원들이 인프라가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곳에 파견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데는 광역으로서 좀 존재감이 있겠네요. 그렇죠. 역할을 근데 해줘야 되는 우리 거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차라리 건강가족지원센터 더 만들어 주는데 좀 지원을 해주고 네. 자기들은 교육하고 이제 정책적인 것만 이렇게 좀 만들어 주고 평가하고 이런 거 정책, 교육, 평가 이거 세 개만 있어도 딱 기능할 것 같은데 네. 웬만한 건 이제 기초에다 다 넘겨주고 근데 자기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그냥
이렇게 뭐 상담 사업도 하고 찾아가는 상담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느낌에 아 참.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광역까지는 이제 대강 이제 알아졌고요. 네. 이제 우리 수원의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제 몇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실정에 부합하는 조직 체계를 이제 구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 그렇게 돼 있나요? 완비가 돼 있나요? 아니면 약간 부족한가요? 조직 이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더 커야 돼요. 예, 더 크고 조직이 세분화돼야 되는데 확대해서 세분화. 예. 그리고 요구가 많아요. 요구가 많아서 알면 많아져요. 예, 요구가 많아져서 올해 저희가 최소한 7명 정도의 직원을 더 충원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4월 1일자로 2명 충원을 했고 나머지는 뭐 5명, 4명 내지 5명을 충원을 해야 되는 각 팀마다 충원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공간이 너무 작아요. 저희가. 여기는 임대죠. 네. 공간이 작다 보니까 이제 책상 놓을 자리가 없다 그러죠. 근데 이제 수원센터만 그런 게 아니라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는 센터가 아닌 이상은 다들 공간이 너무 이제 협소해서 센터를 이 자체에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저 여성 센터 휴 있잖아요. 휴. 네. 그 박재규 네, 센터장님 네, 계신데 네. 그런 것처럼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는 데도 있어요. 우리 자체에서 지은 건물 있어요.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네. 어. 용인센터만 해도 용인. 예, 용인센터만 해도 용인 독자적이구나. 예. 거기도 건강가정센터,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있고요. 성문화센터 있고 그다음에 뭐 성문화? 성문화센터. 성문화센터라고. 그거는 처음 들어보네. 청소년 성문화센터라고 있어요. 어. 예전에 그 수원시장님도 작년인가 그 임신부 체험하셨잖아요. 했죠. 예. 부시장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교육하는 기관이 성문화센터예요. 그래서 그런 복합 건물에 같이 있는 거예요. 뭐 건강가정 다문화센터가 독립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상당히 양호하고 예. 직원들도 아주 거기 출근할 때 기분이 좋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가 뭐 용인센터도 있고요. 최근에는 건물 지어서 들어가는 센터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부럽죠. 휴 거기는 상수도 사업소 건물을 쓰다가 상수도 사업소가 이사 가고 이제 그걸로 쓰니까 아주 넓어졌죠. 그분하고는 친해요? 네. 잘 지내시고. 예, 업무가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비슷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은 여성가족분과에서 같이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거기는 상담 어떻게 해, 뭐 상담비는 어떻게 책정하고 연차는 어떻게 조정해, 뭐 이런 것들 서로 논의하기도 하죠. 그렇구나. 이게 이제 약간 유사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네. 저하고는 같이 강의하잖아. 아, 네. 우리 수원대 사회복지대학.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한번 거기도 가서 한번 이제 이게 코로나 19가 길어지면 또 거기도 한번 가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제 비영리 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찾은 거예요. 그러면 운영 관리 전략으로서 이제 지금 이렇게 여쭤보니까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이거 뭐 중앙 정부에서 만든 체계라 거의 뭐 아주 공무원 조직하고 비슷하네 아주. 네,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어요. 팀은 이제 3개가 있고요. 우리 네, 여기 그렇죠. 수원에 3개가 네. 있고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그럼요. 연계 체계 구축 잘 돼 있고 의사 결정 단계는 뭐 저 팀장이 3분이시니까 우리 센터장님하고 그냥 바로 거기서 의사 이렇게 뭐 논의해서 바로 결정이 되겠네요. 빠르긴 굉장히 빠르겠네.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예, 저희는 매주 월요일 날 네. 주간 회의해서 네. 사업을 다 같이 공유해요. 전 직원이 공유를 하고요. 네. 그리고 사업팀마다 요일이랑 시간 정해서 네. 주 1회씩 회의하고요.
회의하면서 점검도 계속하고. 예, 점검도 계속하죠. 야, 뭐 제가 밀어놓고 어쩌고 할 게 없어요. 저희는. 네, 그러겠네. 네. 평가도 계속 뭐 이루어지네. 그때 바로바로. 그때 평가하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주말에 프로그램 있었으면 결과 보고서 올라오기 전에 뭐 월요일 날 주간 회의 시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고 피드백 주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우리 센터장님이 리더십이 굉장히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갈등 없이 착착착착 잘 되지. 그러니까 갈등이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조직에 갈등 없는 데는 예, 없지. 하는 없지만, 거라도 있지.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조정하는 예, 방법을 맞아요. 그동안 저도 그 많은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예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맞아요. 그게 참 부드러운 리더십. 남자 직원은 없죠. 네 남자 직원은 100% 여성만 네. 계시죠. 남성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요? 급여가 맞지가 않아서요. 아 그래요? 네, 급여가 아까 그 전문 상담원은 이제 앞으로 남성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객원 상담원. 예, 거기는 이제 본인 케이스에 별로 받으시는 거 급여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일하시면 많이 받으시고 적게 일하시면 적게 받으시는 저는 객원 상담. 나중에 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저는 상담 공부가 이제 필요하면 그걸 해서 제가 철학자니까 철학적인 거를 이렇게 좀 철학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러시면 개별 상담 하시는 것보다는 집단 상담으로 해서 같은 뭐랄까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 아니면 같은 문제를 가진 분들이 함께 같이 고민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나중에 제가 퇴직하고 나면 이런데 우리 센터장님 그때 또 한번 찾아뵙고 그때까지 있을래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위탁이 3년씩이잖아요. 그럼 3년마다 3년씩이고, 재계약을 하는 예, 거예요? 재계약하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위탁이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이제 5년이 되겠죠.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이제 5년이 될 거라 그런 게 좀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복지관 이제 지역 내에 있는 복지관 같은 거 보면 저기 30년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재위탁 기간이라는 게 계속 있잖아요. 그럼요. 예, 이제 그런 게 그 변태라고 하잖아요. 변태. 그 번데기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실을 이렇게 고치를 내 가지고 이제 실을 내 가지고 고치를 만들잖아요. 근데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엄청난 자기 부정을 통해 가지고 변태하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뚫고 나갖고 날개 달아가지고 날아가잖아요. 그 겉에서 보면 뭐 고치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있지. 근데 그 안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막 난리가 나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래서 그냥 번데기로 끝나는 거고 변태 성공하면 뚫고 나와가지고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겉에서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죠. 그래서 계속 그 위탁 기간이 3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5년으로 될 가능성이 있죠. 뭐 여태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큰 문제 없으시면 예, 그렇죠. 뭐 그냥 가는 거죠. 대체로 그 내부에 무슨 큰 갈등을 만들어내 가지고 수습 못하거나 그럴 때만 이렇게 좀 바꾸고 그런 거지. 이 공직 사회라는 게 뭐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잘했으면 큰 문제 없이 그냥 가요. 그 사람도 좋고 본인도 좋고. 제가 아까 점심 다른 기관에 우리 산하기관에 가서 기관장하고 오찬을 했는데 다 내부에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까지 오는 거야 연락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또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목표 확인을 위한 전략회를 늘 하시고 계시고 사업 추진을 이제 우리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많이 홍보해서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홈페이지에 늘 게시하고 팝업창 띄우고 네. 예, 그리고 관련 기관들에 다 이메일 보내고 홍보지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제 홍보 이거 방안은 뭐 늘 마련하는 거고 중앙, 광역, 기초 홍보 역할을 완전히 지금 분담돼서 하고 있고 이게 다 특성에 맞게 하는 거죠. 지역에 맞게. 그렇죠. 중앙하고. 저희가 이제 이게 홍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예산을 많이 들으면 또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중앙에서 할 수 있는 홍보가 있고 또 광역 단위로 하는 것들도 있고 좀 다르죠.
우리 지역사회 자원 개발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 누구랑 이거 대담을 했냐면 그 자원봉사하는 단체 거기 사무국장하고 했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이렇게 많이 이게 그 뭡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이런 분들인가요? 저기 아까 말씀하신 그 200명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아이돌 저희가 요청을 해요. 자원봉사센터나 뭐 이런데.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을 주로 음, 담당하나요? 저희가 이제 야외에서 캠페인 캠페인 같은 거 하거든요. 아, 예,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할 때 저희 인력이 너무 적잖아요. 네. 예를 들면 부부 캠프 같은 거 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가려면 부부 뭐 버스 2대 정도 움직인다 하면 네. 저희 인력으로는 좀 어렵거든요. 이럴 예, 때 이럴 때 같이 자원봉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 안에 부부 캠프나 가족 캠프 가려면 준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짐 그렇죠. 싸는 일이 장난 아니에요. 그럼요. 뭔가 준비하는 일. 이제 그럴 때 도와주기도 하고요. 예. 그럴 때 자원봉사자들 요청해서 하고. 그렇구나.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해가 팍팍 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하고 조직화도 하고 있고 잠재적 자원봉사자 활용을 하고 있고 품앗이 형태는 이게 뭔가요? 품앗이는 이제 품앗이는 아시잖아요. 이제 아이들하고 예. 엄마들인 아이들 데리고 대신 아이들 봐주는 거죠.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품앗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종의 무슨 재능을 품앗이? 나누는 거죠. 재능을 예, 나누는 그래서 거죠? 저희는 아예 이 사업이 있어요. 품앗이 사업이 있어서 수원 지역에서 품앗이 활동을 할 가족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뭐 1품, 2품 해가지고 한 품에 3가족이 모일 수도 있고 4가족이 모일 수도 있고 10가족이 모일 수도 있어갖고요. 최소 단위가 뭐 5명에서 어떤 데는 뭐 20명까지도 어떤 품은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모임을 하시게 하고요. 거기에 재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도 있어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여성분이죠. 아니에요. 그래요? 아빠들 같이 참여하세요. 아, 그래요? 예, 아빠들이 같이 참여하세요. 내가 세상을 헛살았어. 요즘에 이런 걸 몰랐어. 젊은 아빠들은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성장 과정을 보고 느끼고 같이 경험하고 싶어 해요. 예전에는 나는 돈 버는 사람 이걸로만 그냥 난 돈 벌어다 주니까 굳이 가사나 양육 안 해도 돼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예쁜 과정을 그런 것 때문에 놓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참여하시고 캠핑도 가기도 하고요. 야, 확실히 문화가 달라졌어요. 예, 같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 명랑운동회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꽃 피고 이런 계절에는 꽃놀이도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센터장님은 그 자식도 이제 두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식도 기르면서 이런 센터업을 이제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런 세대가 어떻게 변화해 간다는 걸 금방 아시겠네요. 네. 금방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다 그냥 체득됐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서 나가서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정보를 취해서요? 이게 세상 앞서간다는 걸. 외국 사례를 많이 가서 연수하나요? 아니면 뭐? 연수는 별로 갈 기회는 별로 없고요. 네. 예, 책 많이 읽어요. 관련 책이나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교육 다니고요. 선진 그런 거 연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예. 그건 안 하세요? 이렇게 경기도나 무슨 이런데서 요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경기도 각 지자체에다가 그 센터장님들 몇 분 모셔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센터장 그 경기도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협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예. 뭐 지원해서 가는 거는 협회가 있고 거기서 이제 도모를 하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경기도에 의회나 이런데 요구하기도 하고 다녀오시기도 해요? 실제로 갔다 오기도 했었어요. 몇 저는 번이나? 못 갔는데 네. 해마다 안 가요? 해마다 안 가고요. 지금 센터장이 그런 게좀 필요한데.
38명이에요. 경기도에. 예. 이제 건강가정센터, 다문화센터 이렇게 합치면 한 31개 38. 시군인데 예. 38개니까 두 군데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군요. 아니죠. 독립센터가 7개가 있으니까. 아, 독립센터가 예. 있으니까. 건가독립, 다가독립 있으니까 음. 38명이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그 호주에 그 다문화 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센터장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문화 축제 굉장히 큰 축제래요. 이제 거기 연수 다녀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건 뭐 저기 비용은 비용은 정부 저기 자부담. 자부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아니 왜 자부담으로 그런 걸 하냐 이거지. 아. 이거 다 이게 사실상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그런 거 당연히 왜 우리 요구했죠. 센터장들 앞으로 이끌어 가려면 먼저 선진 문화를 습득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은 당연히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요구를 하죠. 요구하고 있는데 뭐 잘 안 돼서 그렇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요구도 하는데 그거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요. 예.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저희 그냥 스스로 해서 갔다 오는 거죠. 뭐 그거 기다리다가 그럼 대단하시네. 어느 자기- 천년에 가요. 자부담으로 막 가시고 야 예. 대단하시네. 사명감이 대단하십니다. 그 제가 기회 되면 좀 압박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도 그 하와이 주립 때 하와이도 이민자들 이야기가 좀 남다르대요. 그래서 하와이 가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겨울 동안 하와이 주립대랑 연수 준비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그래야 하고 이끌어갈 있어요. 수 있지. 예. 우리 노동운동하는 사람도 가요. 배워야죠. 외국에. 확실히 안 가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갔다 오면 그 친구들은 노동운동을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럼요. 우리 공무원 노조 이제 노동운동한 건 20년도 채 안 돼 아직. 겨우 20년 이제 돼가는데 근데 거기는 뭐 수백 년이 됐으니까 뭐 수백 년은 아니지만 막 이 공식적인 것만 해도 막 100년이 넘고 그랬으니까 확실히 이 보는 게 다르더라고 우리보다. 그래서 가서 이게 뭐 직접 듣지 못하고 통역을 통해서 듣지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또 이런 데도 직원을 이끌어 가는 데는 결국 센터장님이 이제 리더니 리더. 제가 이 책 리더를 위한 필독서예요. 이게 옛날 책이지만 예. 옛날에 그 사설을 다 이거를 읽으면 요즘에도 볼 수 있어요 세상을. 그래서 그거 틈날 때 아무데나 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센터장들도 선진지라고 뭐 견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장급들이나 실무자들을 좀 어떻게 보낼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센터장님들이 먼저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팀장님들도 보내시고 그래야 또 나중에 그분들도 또 성장을 하죠. 그렇죠.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은 이미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광역단체에 가서도 교육을 받고 중앙에서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또 좋은 점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고 연대 사업도 하고. 저희는 사업하기 전에 협약부터 맺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논의가 되는 기관들이 있으면 미리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지금 18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뭐 협약 맺는 거는 아주 초창기부터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평가를 목표로 하는 이 협약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박재규 거기 센터장님. 네. 그분하고는 어쨌든 유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지금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게 그래서 좀 하기 전에 저희는 협약을 먼저 맺고 그다음에 같이 유관기관에 이제 지원을 같이 하는 거죠. 산관학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죠. 저희가 그 뭐 법인이 대학 법인이라면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제 저희 운영위원 중에 대학에서 뭐 사회복지를 전공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가르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꼭 들어 계시는 거죠. 그러면 뭐 일정 부분 돼 있으시네요. 예. 예, 관하고 학은. 근데 산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산업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는 지금 없지만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기관으로 사회복지 시설로 지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들도 모셔가지고 여기 연계 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산업계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아버지 교육이나 남성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업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서 이제 시켜야지. 예. 앉혀놓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하고 있고 올해 계획이 여기 구치소에서 좀 있으면 가족한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분들이 나가시기 전에 이제 남성 교육을 음.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랑 지금 연계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에요. 그거 괜찮은 사업이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죄를 짓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사실 가족 안에서 이 환호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름 배워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주 그냥 그 딱딱딱 잘 돼 있고 건강 가정사라는 게 있나요? 건강 가정사? 예, 저 초창기에 처음 이제 들어봤는데. 건강가정사라고 과목만 이수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사회복지 전공하게 되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 전공하면 과목들을 듣잖아요. 네. 그 거기에다가 이 건강가정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그걸 몇 가지를 더 들으면 그거로구나. 그러니까 건강가정론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거 뭐 준다고 막 예, 그러더만. 가족 상담이라든가 네.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배우는 과목하고 겹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추가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활성화가 안 됐어요. 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1급이 되려면 국가 시험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1급을 주는데 얘는 그냥 과목만 이수하면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건강가정사가 있어야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자격증이 될 것 같은데요? 느낌에?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사회복지 그 전문대만 나와도 1급을 줬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예, 그러다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예, 그러다가 이제 2년제는 2급을 주고 4년제는 1급을 주고 그랬잖아요. 4년제도 2급 줘요. 지금은 다 2급 아니 줘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2년제만 졸업해도 1급을 줬고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4년제를 졸업하면 1급을 주고 예. 2년제를 졸업하면 2급을 줬는데 예. 근데 나중에 또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시험을 보게 하더라고. 네. 1급은 네. 별도로.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세졌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석사 받고 뭐 1급 있어야 되고 막 이제 알아준다고 그러는데. 네, 저희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1급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데 오시는 거죠. 저도 선발할 때 그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건강가정사도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막 세질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건강가정 사회복지사는 여기도 근무하고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들에 근무할 수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데 건강가정사는 여기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아무래도 예,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투명한 합리적인 평가 체계는 지금 구축돼 있고 직위 직무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아주 잘 되고 계시고 이 정도면 뭐 조직 운영 재정은 뭐 100% 이제 사실상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박성희 센터장님 아주 그냥 1시간 지금 조금 넘었는데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아주 조목조목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싹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알았던 거를 우리 학우들한테 잘 전해가지고 저도 이제 홍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저도 이제 객원 상담원으로서 좀 공부를 나중에 해서 제가 퇴직 이후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철학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영역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큰 도움이 됐고요. 제가 나중에 다른 5,000원 한번 하시든지 10,000원 한번 하시든지 제가 이건 오늘 해주신 그 보답은 그걸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자료 조금 준비했는데 네. 저희 리플렛이에요. 네. 이건 건강가정지원센터 네. 리플렛이어가지고 저희 프로그램 네. 이거 보시면 정확하게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뒤에는 뭐
뒤에는 대부분의 리플렛들이 쓰는 것들. 네. 그런데 저희가 특별한 거는 뭐냐면 이 리플렛에 네. 이제 우리 가족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집에서도 엄마 네. 아빠랑 네. 뭐 우리 가족의 버킷리스트, 네. 가족의 시, 뭐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지를 함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고 저희 거 되게 특이하다고 네.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이게 이제 정부가 활동하시는 분들의 시급, 네. 시급이 최저 시급을 네. 반영하는 거라 매년 금액이 달라져요. 달라지고요. 정부 지원금이 있어요. 이용자들이. 네, 이런 것들도 있어서 네. 요거는 작년 거, 네. 요거는 올해 거. 이런 네. 것들은 나중에 필요한 우리 학우님들 계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아이돌봄도 이렇게 지원 사업이 이렇게 있고요.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국 사업이에요. 네, 이거는 전국 전국 사업인데 사업. 매년 네. 전국 사업으로 사진 UCC 공모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원에서는 7월에 다둥이 축제라는 게 있어요. 네, 다둥이 거기서 있죠. 예, 네. 그때 여기서 이제 대상 네. 뭐 최우수상 받으신 분들 오시라고 해갖고 네. 이제 상금도 드리고요. 시장님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전국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저희 그 대학 동문들이랑 네. 교수님이랑 같이 책을 썼어요. 아, 그러시군요. 책을 썼는데 그 그럼 저 한 권 주셔야지 그럼. 동문들 중에 동문들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센터장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알리는 네. 책을 써서 사회복지사 이야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저는 투에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2004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있고 어떻게 변천이 됐다는 거를 여기서 좀 담았는데 이거 사실 가짜가 이게 더한다는 거 더할 같잖아요. 가짜예요. 예, 저희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게 참신하네. 네, 완성본을 못 찾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족 사업 마중물이 되다. 사용 설명서 아주 소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가족 사업 변화,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지역 가족. 가짜가 더할 가짜. 가짜예요. 더할 가짜를 썼어요. 네. 아주 특이합니다. 예, 그래서 요 안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랑 사업의 변천사가 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꼭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강의하실 때 조금 책은 하나 주세요, 저. 책이 없어요. 없으세요? 네, 책이 아, 저도 안타깝다. 책 2권 받았는데 네. 2권 주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나머지는 사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장시간 1시간 10분 1시간 10분 동안 우리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 주셔가지고 오늘 설명해 주신 박성희 우리 센터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